요번에 내용은 이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적인 역량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그룹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갖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오늘 강의를 갖다가 쫙 한마디로만 정의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이 다른 사람들의 자신감을 굉장히 흔드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가급적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같은 팀 내에서 그 팀원들의 자신감을 갖다가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쭉 제시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거든. 뭐 가끔가다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꼭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집에 가면은 내가 정말 창의적일까?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자신감을 갖다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오늘 우리 크리에이티브한 컨피던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고 실제로 그걸 갖다가 할 만한 내가 충분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그거가 이제 어떤 그룹의 창의력과 관련돼서 우리 팀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방금 전에 발표한 세븐센스가 정말로 본인들의 팀이 저걸 갖다가 이 하나의 재미있는 스타트업으로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낼 자신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클래스 프로젝트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설마 우리가 그런 거 해볼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세븐센스는 진짜 할 거야? 어? 진짜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고 할 준비가 돼 있다. 고인 매니저는 할 건가 봐. 그래서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들 간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있고, 이 강의는 이 데이빗 켈리라고 하는 아주 걸쭉한 디자이너의 강의예요. 저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요 동영상을 보지는 못하는데 지금 동영상 링크가 걸려져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2012년에 테드에서 한 거고 짧아요. 한 10몇 분 정도뿐이 안 되는 톡이어서 굉장히 짧은 톡인데, 이제 이 사람이 강연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할 많은 부분이고요. 또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아이디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디자인 컨설팅 펌, 요새는 이제 자기네들 디자인 컨설팅 펌이라고 안 그러고 서비스 디자인 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공동 대표고, 그리고 스탠포드 D스쿨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주 특이한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 스쿨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디자인 전공이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입시 미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입시 미술 안 하고 들어가는 디자인 스쿨이에요. 그리고 최근 이제 미국 대학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쿨이고, 이제 그 D스쿨의 공동 창립자죠. 프로그램 창립자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하여튼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친구 중에 진흙이죠. 진흙, 우리 지난번에 우리 팀에서도 이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진흙 가지고 클레이 가지고 말을 갖다가 이렇게 조랑말을 만드는 걸 하는 초등학교 때 그런 작업을 하는 친구한테 어떤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그거 정말 조랑말 같지 않다. 그 한마디를 해서
그 한마디가 그 상대방을 갖다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직 내에서, 그룹 내에서 크리에이티비티를 갖다가 죽이지 않고 컨피던스를 갖다 살려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들을 갖다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한 권으로 냈어요. 그 책으로 한 권으로 내서 이제 그 책, 이 강연 내용하고 이제 그 책 내용이 오늘 강의 내용인데, 이 사람이 든 예 중에 하나가 이 인투이트라고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써본 경험이 없었을 텐데, 혹시 미국에서 살았던, 세결이는 써봤나? 안 써봤지? 안 써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쓸 나이가 안 됐고, 이제 이거 언제 쓰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할 때. 근데 미국 애들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걔네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슈박스 있잖아. 운동화 박스에다가 1년 내내 쓴 영수증을 갖다가 다 거기다가 모아놨다가 4월 초가 되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다 하나씩 분류를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이제 그 과정이 너무 고난하니까 그 우리나라처럼 간편 신고 사이트가 없어. 그래서 힘드니까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게 인투이트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거는 보스턴 주재에 있는 회사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말하자면은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들 내부에서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적인 역량을 갖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뽑았어요. 9명, 10명을 뽑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주체가 안 되게 창의적인 사람들. 여기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거의 다 그렇지 않아? 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거의 다 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뽑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뭘 하느냐? 자, 다른 일 안 하고 조직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 그걸 스팟을 해서 그걸 갖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옆에서 북돋아주는, 인커리징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 스냅텍스라고 하는 이게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다른 그 기업들보다 굉장히 빨리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이유, 가능성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평소에 이런 말하자면은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동료들을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조직 안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인투잇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은 이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실제로 창의적인 활동을 한번 해보면, 사실 이 수업의 취지도 그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창조 발명 이런 거 초등학교에서 해보고 한 번도 그런 주제로 생각을 안 하다가 실제로 이 클래스에 와서 한번 해보고 나도 할 수 있네? 또는 했더니 재밌네? 하는 경험을 한 번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갖다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투잇 사례를 가지고서, 이 여러 사람들이 사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로저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저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언제 만났냐면, 작년 겨울에 만났어. 무지무지하게 추운 날. 12월 한 10 며칠인데 12월 10일인가 그랬는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에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에 그 브로트만 스쿨 오브 비즈니스라고 캐나다에서 아마 비즈니스 스쿨 랭킹으로 1인가 2인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스쿨인데 또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은 이 학교는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갖다가 다 디자인 오리엔티드 되는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커리큘럼을 그렇게 비슷하게 짰어요. 그래서 경영학과에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그 경영학 원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가리키냐면은 디자인 띵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졸업하기 전에 자기네들 비즈니스 플랜을 짜는 게 아니라 디자인 프로덕트를 만들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스쿨의 커리큘럼을 갖다가 그 디자인 오리엔티드 또 하나가 있어요. 인테그레이티드 띵킹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 그 토론토 대학의 경영학과 프로그램을 갖다 전적으로 다 바꿨어요. 그 덕분에 사실은 무명이었던 그 유니버시티 토론토의 로트만 스쿨을 갖다가 캐나다에서 한 2, 3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경영대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학도 이런 그 창의성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창구나 우리 상근이나 어떻게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고 리버럴하다고 그러거든. 또 우리가 난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해주면 또 그렇게 돼요, 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했던 그런 한 6가지 정도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방법들 또는 레슨들, 인투이시에서 발견한 그런 레슨들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여러분 팀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6가지로 그 원칙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인투이시라는 회사가 그렇게 창의적이 됐나? 첫 번째는 이제 임원들의 전적적인 지지가 있었고 중간 관리자층이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핵심 이념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카탈리스트다 그리고 D4D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포 딜라이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갔고 아까 효신 촉발자를 만들었고 이 촉발자들은 회사에서 다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 창의적인 걸 갖다 도와줄 수 있는 걸로만 하고, 그리고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장기적인 걸 바라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서, 인투잇이 그 회사를 갖다 운영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창의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크리에이티브한 컨피던스를 가지려고 그러면 마치 우리가 왜 암 선고를 받으면은 그때 사람들의 이 프로세스처럼 이런 5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설마 내가 창의적일까? 디나이얼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겉으로는 그런 척 해줄게. 근데 나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 가서 해봤더니 됐네. 그래서 이제 5단계에서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한 컨피던스를 갖다가 보충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용어를 읽었어. 그게 뭐냐면 가라오케 컨피던스. 들어봤어요, 여러분? 나도 강의 준비하면서 이거 읽으면서 그거 말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노래방에 가서 그렇게 목청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외국 사람이 이 데이비드 켈리가 아마 한국을 왔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봤는지 보고서 그 고래골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동양 사람들의 이 가라오케 방을 보고서 우리가 저런 자신감을 이 창의성을 하는데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가가지고 가라오케 컨피던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초보자들도 박수를 받는다. 조금 못 불러도 옆에서 다 잘 부른다고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서 이 가라오케 컨피던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 생활에도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컨피던스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라오케 컨피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그 자신감을 갖다가 갈 수 있는 요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머 감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오케 할 때에도 물론 무지하게 시리어스하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재미로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부장이든 차장이든 동료든 다 똑같잖아. 같이 부르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악을 쓰는 그 에너지에 우리가 힘을 받고, 그래서 이런 가라오케에서 우리가 발산하는 그 자신감을 여러분 팀미팅 시간에 한번 발산해 보라. 그래서 여러분 팀미팅 시간에 발산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갖다 상당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레저베이션 안 가지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디어의 D스쿨은 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 즉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그 동료들의 창의력을 갖다가 훼손시키지 않는 그 방법을 갖다 강구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할 때에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해보라는 거고요. 그 언어가 문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컨피던스를 갖다 굉장히 높여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한 6가지 정도를 갖다 제시를 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 영화를 갖다 보지는 못하겠는데, 나는 봤는데, 우리 김태동 조교가 정말 열심히 딱 그 부분만 어떻게 잘 잘라가지고, 했는데,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요거예요. 구성원들의 약점을 커버하고 강점을 더 발휘할 수 있게 일을 배분을 해라. 난 이거 못 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얘가 얘네들한테 각자 일을 갖다 배분을 하더라고. 누구는 날아가서 부시고, 누구는 우주를 어떻게 하고 하라고. 두 번째는 diversity, leverage.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leverage diversity를 이용하여 다양성을 이용하라 하는 건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예를 하나를 들게요. 이게 이제 그 2015년에 우리 한국에서 하는 카이 컨퍼런스의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그 스냅샷이에요. 내년 4월 18일서부터 23일까지 하는데, 주제가 크로싱스. 그래가지고 뭔가 많은 다양한 보더들을 넘자, 경계들을 넘자라고 하는 게 그 주제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돼요, 지금. 조그만 코어 커뮤니티가.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커뮤니티가 한 25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학회는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코어 커뮤니티 3, 40명 속에 가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생전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저런 나라의 저런 사람들하고 별로 일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지난번에도 누가 얘기했는데 과테말라 출신의 무슨 개발자도 있고, 저기 디즈니에서 뭐 오프닝 스튜디오 하던 그런 디지털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쭉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구글 행아웃을 가지고서 화상회의를 해요. 그럼 화상회의 우리 이제 매주 수요일 날 1시 반서부터 2시 반까지 하는데, 그러면은 들어가면 한 10명 애들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애들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 나라에서 다 접속해가지고 그때 현안들을 갖다 쭉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참 어려웠던 게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고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좋아요. 일단 한번 이렇게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양성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이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을 갖다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좀 친해져야 된다. 먼저 좀 친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건 내 개인 경험을 갖다 하나를 갖다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처음에 내가 1994년도에 들어왔었을 때는 이 HCI나 휴먼 센터드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었댔어요. 한국에 전혀 없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그 부모님한테 너 뭐 공부하고 왔니? 그러면 HCI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야, 난 너 공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고 왔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뭘 했냐면은, 그때의
그러니까 한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 뭐 LG전자, 삼성전자, 뭐 SKT, 다음, 네이버 뭐 이런 데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랑 나이 비슷한 일선 관리자,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내가 서울에 32살에 왔으니까 그때 나랑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모임의 이름이 HDI라고 했어요. 휴먼 디너 테이블 인터랙션. 그래가지고 밥 먹고 노는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서 그냥 밥만 먹었어, 정말. 밥만 먹고 그걸 갖다가 한 거의 10년 넘게 했죠. 거의 10년 넘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굳이 우리가 막 어떤 일을 갖다 새로 설명 안 하더라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우리 그러면서 뭐 초콜릿 폰 디자인한 사람, 뭐 한 사람들 다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들 사이의 관계. 특히 이제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팀이 그 팀 관계가 이 클래스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그 팀 익스피리언스가 미래적으로 갔었을 때 어떻게 갈 거냐. 이건 우리 연세대학교 HCR의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인데 내가 제일 많이 받는, 혹시 이제 들어와 본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지만 이제 주로 그런 얘기들 많이 물어봐요. 진학하게 되면 어떤 팀워크를 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돼 나가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재미있게 해보라고. 재미있게 해보라는 얘기들을 갖다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자면은 창조적인 자신감이라는 거는 일단 재미있게 서로를 갖다 북돋아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엄청 성공했다 라고 치고, 다 성공할 테니까 다 성공했다고 치고 원하는 대로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성공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래서 그 뭐 기사가 뭐 신문 기사가 돼도 좋고 비디오 방송 인터뷰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래서 형식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했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그 현재 각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형식으로 기사화될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적어보라 라는 게 우리 다음 주에 컨피던스를 갖다가 얻기 위한 그런 팀 프로젝트입니다. 질문. 역시 오늘도 우리 팀 프로젝트 발표는 못했네. 2시간짜리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